2015년 2월 27일 밤 11시 40분경 한 커플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스크바 도심의 한복판 크렘린궁이 보이는 다리에서 걷고 있다. 이때 제설차 한 대가 느린 속도로 커플을 따라붙는다. 차가 커플의 옆을 지나치는 순간 남자는 등 뒤에서 난사한 총에 맞고 쓰러진다. 총에 맞아 즉사한 이 남자는 보리스 nem초프, 자유진영 정치인이며 옐친의 후계자로 거론되었던 인물로 푸틴이 대통령이 된 이후 관료들의 부패를 폭로하고 부정선거, 푸틴의 장기 집권 시도 등을 비판하며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던 푸틴의 정적이었다. 사망한 2일 뒤인 3월 1일에는 대규모 정부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었고 러시아 무장 세력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공개할 예정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nem초프의 살인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이 이미 사건 현장을 깨끗이 물청소해 놓은 뒤였다. 만약 러시아에서 정치인 혹은 언론인이 되려면 말을 조심해야 한다. 적어도 드러난 것 이면에 숨겨진 무언가를 파헤칠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푸틴을 둘러싼 의문의 죽음과 사건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봤다. 먼저 눈여겨볼 사람은 보리스 베르초프스키. 그는 옐친 대통령 시기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재벌들 중에서도 가장 실세였다. 1997년 러시아 경제가 파탄난 당시 포브스가 추산한 그의 재산은 대략 3조 5천억 원 이상으로 푸틴을 자신들의 이너서클 패밀리에 소개하고 대통령이 되는 것도 적극 밀어줬다. 하지만 돌연 대통령이 되자 푸틴은 그를 부패의 대명사로 지목하고 축출하려 한다. 오랜 영국 망명 생활로 파산 상태가 된 그는 2013년 자신의 집 욕실에서 샤워 커튼봉에 스카프로 목을 메고 숨진 채로 보디가드에게 발견되었다. 타살의 흔적이 없기에 영국 검시관은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결론을 내렸지만 생전 그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기에 타살이라는 의혹이 있다. 푸틴을 검색하면 홍차가 연관어로 뜬다. 바로 이 사건 때문이다. 2006년 11월 1일 쌀쌀한 늦가을 어느 날 런던의 한 호텔에서 러시아인 제보자 2명을 만나 홍차를 마신 전직 러시아 정보국 FSB 출신 요원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 그는 몇 시간 후 어느 일식당에서 또 다른 이탈리아 제보자를 만나던 중 쓰러진다. 병원으로 후송된 그의 사인은 방사능 중독. 그는 시간이 지나자 방사성 중독의 특징인 조직 손상이 나타나며 몸에 털이 빠지게 되고 기력이 바닥나서 일어설 수조차 없게 된 뒤 결국 3주 후에 사망한다.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전 FSB 요원 2명이 지목되었고 영국은 러시아로 돌아간 이 둘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거절했다. 이는 두 나라 간 외교 분쟁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다음에 둘 중 한 명은 국회의원이 되었고 몇 년 뒤 훈장까지 받았다. 다른 용의자는 사건 직전 친한 친구에게 아주 값비싼 독극물을 운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러시아에서 사업가로 변신했다. 한편 독살당한 리트비넨코는 FSB 요원으로 있을 당시 계속해서 요인 암살 명령을 공개적으로 불복하고 고발한 것으로 8개월 FSB 교도소에 수감된 이력이 있다.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자 영국으로 망명했다. 영국에서 지내며 적극적으로 러시아 정보국 FSB가 만들어낸 테러들을 파헤치고 푸틴 정부를 비판하며 많은 폭로를 했다. 대표적인 폭로는 바로 1999년 아파트 폭탄 테러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리트비넨코는 한 달 전 암살당한 저널리스트 안나 폴리트콥스카야의 사건을 캐고 있었다. 호텔에서 두 러시아 FSB 정보요원을 만난 이유도 그들이 안나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해서 만난 것이다. 그럼 한 달 전 암살당한
안나 폴리트콥스카야 기자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정부 비판적 러시아 신문 노바야 가제타 기자였던 그녀는 생전 FSB와 푸틴을 비판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FSB가 1999년 아파트 폭탄 테러를 조작하고서 체첸 공화국에 덮어씌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서도 말했다. 아파트 현관을 들어설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겁이 나지만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전 기자입니다. 라는 말을 남긴 그녀는 2006년 10월 7일 자신의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머리에 한 발, 어깨에 한 발, 그리고 가슴에 2발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러시아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청부 살인으로 결론 내렸고 검거한 범인들에게 유죄를 내렸지만 암살을 지시한 인물이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위에 언급한 리트비넨코와 폴리트콥스카야 모두 한 가지 사건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는 것이다. 바로 1999년 아파트 폭탄 테러 사건. 이 사건을 캤던 다른 이들도 암살을 당했다. 대표적으로 안나 폴리트콥스카야가 소속되었던 노비야 가제타 신문사의 또 다른 기자 유리 휴체코스킨. 그는 2003년 7월 FBI를 만나러 미국으로 가기 며칠 전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쓰러진 뒤 16일 만에 사망한다. 그는 방사성 물질 중독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보였으며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의 증상과 비슷했다고 한다. 정치인 중에도 이 사건을 팠던 사람이 있었다. 세르게이 유센코프. 그는 푸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도 의회에서 아파트 폭탄 테러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며 자체 조사위를 꾸려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러던 2003년 4월 17일 어느 봄날 오후 6시 40분경 자신의 집 근처 승용차에서 내리는 순간 어떤 괴한이 쏜 소음 방지용 권총에 맞아 사망했다. 그럼 대체 1999년 아파트 폭탄 테러 사건은 무엇인지 잠시 짚고 넘어가겠다. 1999년 9월 부이낙스크, 모스크바, 볼고돈스크 등 3개의 도시에서 쇼핑몰과 여러 개의 아파트 단지가 며칠 간격으로 폭파되었다. 300여 명의 사망자와 1000명 이상의 부상자 발생. 러시아는 배후에 체첸 공화국을 지목했고 이 테러 사건을 명분으로 삼아 제2차 체첸 전쟁을 일으킨다. 이 모든 상황을 수습하고 지휘했던 푸틴은 러시아 최고의 인기 정치인이자 대통령이 된다. 앞서 언급한 폭발 외에도 며칠 뒤 또 다른 도시 야잔에서 3명의 FSB 요원이 폭탄을 설치하는 것이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으나 FSB의 자체 조사 후 단지 대테러 훈련이었으며 폭탄에는 설탕이 들어있었다고 발표했다. 의회 차원에서의 사건 조사 요청은 정부에 의해 거부되었으며 공익단체 소속으로 사건을 조사하던 주요 인물들은 모두 암살당하거나 체포되었다. 2002년 최종 종결된 러시아 정부 공식 조사에 의하면 테러는 체첸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것으로 그 주동자들은 모두 죽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러시아 FSB가 푸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꾸민 테러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이렇게 체첸을 못 잡아먹어 안다는 것일까? 여기서 잠시 러시아와 체첸의 관계를 간략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체첸 민족은 러시아 제국이 동진, 남진하던 18세기 처음으로 악연을 맺는다. 당시 러시아는 동맹국이던 조지아로 향하는 통로 이상으로 밖에는 체첸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점차 러시아와 페르시아, 오스만 투르크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자 러시아군이 체첸 지역에 주둔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항거가 시작된다. 1817년 러시아 제국이 코카서스 지역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코카서스 전쟁에서 체첸은 격렬히 저항하여 1864년까지 러시아를 괴롭히다가 결국 굴복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 용맹함과 투항 정신이 러시아인들에게 각인된다. 1917년 제정 러시아가 몰락하고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날 때의 혼란을 틈타 잠시 독립하지만 결국 1921년 다시 강제 병합되었다. 그 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하는 것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러시아를 몰아내려고 했으나 사전에 러시아 정부에 의해 차단되어 대다수 주민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었을 때 2년간의 1차 체첸 전쟁을 통해 잠시 러시아군을 물리쳤지만 앞서 언급된 아파트 폭탄 테러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어 발발된 2차 체첸 전쟁에서 러시아가 다시 체첸을 접수하여 원하든 원치 않든 현재 러시아 연방의 소속이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한 모든 이들은 모두 푸틴과 러시아 정보국 FSB에 비판적이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들의 죽음을 푸틴과 연관짓는 게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푸틴을 둘러싼 죽음과 사건에 대해 알아봤다.